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좋다. 그래서 피해자의 거짓말을 가장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는 거죠. 이 부분은 조서에 그대로 남으면 남을수록 더 많이 남으면 더 디테일하게 길게 많이 남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면 앞뒤 진술에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대처 방법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녹음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녹음하면 다 되냐? 아닌 경우도 있더라. 이게 그래서 좀 작정하고 들어오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제가 상담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상담 올 때 이분은 녹음해야 된다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전화하면서 얘기를 했죠. 변호사님, 이거 방어 가능하고요, 그래도 변호사 상담 받아봐야 된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서 변호사님께 상담 받고 싶어요 해서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녹음한 파일을 가져와서 실제로 한 40분 정도 되는 파일을 같이 들어봤어. 술집에서 만나서 대화하다가 모텔로 갔고, 그다음 편의점에서 술 사서 이제 같이 성관계한 그런 녹음이 다 담겨 있는데, 굉장히 좀 사실은 뭐 흥미진진했죠. 근데 잘 들어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야. 혀가 다 꼬여 있고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막 그런 관계할 때 막 소리는 막 들리는데, 이 소리가 날 때 여자분이 제 위에 올라왔고요, 이러면서 뭐 어떤 자세로 뭐 스킨십은 어떻게 했고, 되게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그게 소리를 듣고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모르죠. 저도 막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그 장면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녹음만으로 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변호사님을 그래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과정,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 그 다음에 중간에 편의점도 같이 갔잖아요. 네네. 그런 CCTV도 좀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같이 손잡고 CCTV 편의점을 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뭐 팔짱 끼고 이런 장면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고받았던 연락, 이런 것들도 다 보충을 해서 내부 안에 있었던 그 녹음만으로 안 되는 것들을,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제가 다 준비를 시켜드렸죠. 결국에는 그래도 또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판 넘어가면은,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물어볼 수 없지만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증인으로 세워서 그 피해자가 하는 거짓말을 디테일하게 파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뒤 모순 같은 것들을 다 일일이 지적을 해서 무죄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변호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래서 변호사 역할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면 앞뒤 진술에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거죠. 많은 의뢰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증인신문 할 때도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서면은 피고인, 상대방 가해자랑 마주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잠시 밖에 나가 있어요. 대면하지 않고 소리만 듣는 거죠. 소리만 듣는데 막 거짓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불안해, 의뢰인이. 근데 저는 오히려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좋다. 그래서 피해자의 거짓말을 가장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는 거죠. 이걸 만약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우리 가지고 있어. 이걸 오픈 안 하고 있다가 거짓말 하도록 충분히 많이 한 다음에 증거를 들이밀면서 나중에 의견서를 내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의뢰인은 속이 터지죠. 바로바로 반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은 조서에 그대로 남으면 남을수록 더 많이 남으면, 더 디테일하게 길게 많이 남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 저는 초임 변호사 때는 저도 욱했어요. 거짓말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서든 반박하고 싶고 피해자한테 막 몰아붙이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웃으면서 아 그러세요 하면서 더 해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기 편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전 그래서 막 엄청 압박만 하진 않아요. 압박할 땐 하지만 피해자가 거짓말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풀어주면서 아 그렇죠 하면서 이제 더 그 거짓말을 길게, 말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상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사전에 이런 고소를 안 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고소를 당했다 하면은 혼자 대응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뭐 이런 유튜브 영상 보고 준비해야지 한다고 해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그걸 준비해도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하고 또 경찰에서 의견서도 내고 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하거든요. 애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에 참 이런 무고하게 고소당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한테 오시면 상담해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것들 좀 내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 당연히 제가 신분이나 이런 건 철저하게 숨겨드립니다. 이런 것들 좀 공론화가 돼야지 이런 억울하게 고소당한 일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건이 많아지면 저는 좋죠. 저는 뭐 돈 많이 벌고 좋은데, 저는 이런 사건이 전 개인적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고소당하면 힘들고 아예 생활이 불가능하고, 방어를 못하면 이제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너무 아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절되었으면 좋겠다. 제 이메일로 제보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